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의 온전한 성장과 통합,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 형태주의 상담, 그러니까 게슈탈트 상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그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접근법의 핵심은요. 개인이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뭘 느끼고 뭘 경험하는지 그 알아차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좀 명확하게 알고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담이 지향하는 목표는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이 가진 여러 모습들, 그러니까 감정, 생각, 신체 감각 같은 것들을 하나로 잘 엮어서요. 그래서 통합적인 개인으로 좀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환경 탓만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중요하게 봐요. 현상학이랑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어서 인간을 분리된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전체, 그러니까 게슈탈트를 만들고 또 그걸 해소해 나가는지 여기에 주목한다는 점이 참 독특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라도 현재의 감정으로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아주 생생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형태주의 상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실제적인 만남과 통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틀이 좀 명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인지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상담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게슈텔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부분들을 합친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욕구나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슈탈트가 제대로 이렇게 딱 마무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이걸 미해결 과제라고 불러요. 이게 현재의 삶에서 계속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에너지나 주의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라든지 반복되는 분노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군요. 건강한 상태라면 매 순간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 욕구나 감정, 이걸 전경이라고 하죠.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면서 끊임없이 게슈텔트를 만들었다가 해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흐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현재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나 감정,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명료하게 지각하는 능력인 거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모으고 행동하고 환경과 접촉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진커라는 학자는 이 과정을 접촉주기라고 해서 6단계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접촉이 뭔가 순조롭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겠군요.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부르던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개인이 환경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걸 피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방식들인데요. 예를 들면 타인의 가치관이나 기대를 별다른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사라고 합니다. 아, 내사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여기는 투사도 꽤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융합이라든지 감정을 피하거나 좀 둔감하게 만드는 편향, 또 남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반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온전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그런 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펄스가 제시한 성격 변화의 5단계 이론도 참 흥미로웠어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피상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는 단계, 변화에 저항하는 교착 상태, 억눌렀던 감정을 알아차리는 내파 단계, 이걸 거쳐서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좀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흐름이 있군요. 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는 알아차림을 돕는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던가 몸의 어느 부분에서 그 느낌이 오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현재 경험에 집중하도록 돕죠. 언어 사용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뭔가 모호하게 그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나를 주어로 쓰게 하거나 뭐뭐 할 수 없다 대신 뭐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서 책임감을 좀 되찾도록 돕는 방식이요.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과장하기 기법으로 더 명확히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내자 기법은 암호 형태주의 기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일 겁니다. 내담자가 그 비어있는 의자에 자신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타인을 상상으로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억눌렸던 감정이나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이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꿈을 다루는 방식도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꿈을 다시 경험하게 하고 꿈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과 직접 대화하게 하면서 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미해결 과제를 탐색하는 꿈 작업도 중요한 기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꿈의 각 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떤 투사된 모습으로 보고 그걸 다시 통합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외에도 과거에 중요했던 장면이나 미래에 걱정되는 상황을 현재에서 직접 연기해보는 실현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알아차림을 계속 촉진합니다.